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질, 영어로는 퀄리아라고 그럽니다. 이제 단수는 퀘일이고, 감각질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어떤 것을 지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기분 혹은 떠오르는 심상, 즉, 어떤 그 마음이죠. 마음. 자, 요 빨간 딸기를 봤을 때 떠오르는 심상. 요건 이제 빨간 거라 칩시다. 이 빨간 거를 보고, 자, 이 사람은 빨간 뭐 어떤 심상이 떠올랐다. 이 사람은, 그림이 똑같습니다만 다른 사람이라고 봅시다. 이 사람은 생명이라 칩시다. 생명. 이 사람은 빨간 딸기를 보고 뭔가 심상이 다른 심상이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강아지도 똑같은 이런 심상을 가질까? 어려운 문제죠, 그죠? 예. 강아지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죠? 생명이라면 또 다를 거고. 그래서 이 떠오르는 심상, 퀄리아는 주관적인 특징이 있으며 자기, 자기만 갖는 그런 어떤 특질이단 말이에요. 기분. 자기한테만 나타나는 그런 심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관찰하기가 힘들죠. 예. 감각질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접근이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혹은 동물의 인식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의 인식 과정 하에서 추측하는 뿐이다.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강아지가 딸기를 보고 갖는 강아지의 심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뭔가 심상은 지가 가질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신작용, 마음의 작용 방식이 남들도 나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 이 컬리아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그 개체에 따라서 어, 굉장히 그 서로 다른 그런 주관적인 그런 특질이 될 수가 있다. 주관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심상이 될 수가 있다. 이게 결국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결국은 사람에 따라서 같은 대상을 보고도 다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 떠오르는 심상을 감각질이라고 한다는 요 단어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감각질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죠? 음. 아무런 감각질도 없으면 마음이 시작이 되질 않겠다. 아, 감각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시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가을 하늘에 코스모스를 봤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그런 심상, 자, 이런 거를 그 코스모스에 대한 그런 감각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이 필 때인데 벚꽃이 피는 그런 어떤 화사한 그런 심상, 누구나 다 어떤 심상을 갖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물론 뭐 좀 다른 심상이지만은 이런 거를 퀄리아라고 그런다. 곰을 봤을 때 아이고 무서워, 뭐 어떻게 좀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 이런 거를 심상이라고 그런다는 거. 자, 그래서 강아지는 과연 그럼 우리하고 어떤 그 심상이 뭐 같을까 다를까, 자, 이런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제 이것도 제가 방금 찾은 건데, 자, 매일신문에 이제 재작년에 나온 거를 보면은 사람은 요 삼원색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이제 구분하지만 강아지가 인지하는 색깔 종류는 네 가지 내지 여섯 가지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를 이렇게 보지만은 강아지는 무지개를 봐도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이 적색하고 녹색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요. 똑같이 회색으로 인식한다. 또한 강아지 이제 품종에 따라 이제 또 뭐 여러 가지가 그런 어떤 인식 능력이 색깔에 대한 인식 능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어떤 그 퀄리아는 그 사람의 퀄리아하고 다를 것이다. 그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그거는 막 그렇고. 어쨌든 퀄리아라는 것은 뭐를 봤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심상이다. 그런 심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 가을 하늘의 코스모스를 이제 눈을 뜨고서 본다 하면은 이 코스모스 때문에 망막에서 전기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이 가을 하늘의 코스모스가 있는 이런 경관에 대한 그런 그 전기가 생겨가지고 이 전기가 시상을 타고서 시각 피질로 간다. 그 시각 피질에 가서 저게 코스모스가 있구나, 흰 구름이 있구나, 파란 하늘이 있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한 이 신호가 편도체에 가서 이 편도체는 느낌을 관할하는 겁니다. 참 화사하네. 예, 날씨도 참 맑구나. 화사하네. 예, 이런 산뜻하네.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우리의 감각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뇌신경 회로가 활성이 돼 가지고 활성이 일어나서 이런 창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활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창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앞에 여기 뭐 이런 그 화사한 가을 하늘에 코스모스가 있어도 이 죽은 사람 같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산 사람이 뇌 활성이 있을 때, 눈이 제대로 기능하고 뇌가 제대로 기능할 때, 참 화사한 가을 하늘에 코스모스가 있는 그런 느낌, 심상, 이 감각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된다. 자, 그런데 이 감각질을 지금까지 이제 뇌가 만드는 거라고만 이제 한정내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뇌뿐만이 아니고 뇌가 중심이 돼 가지고 나의 몸 전체의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이래서 이 사람이 보고 있으면은 물론 뇌가 처음에 이제 활성을 갖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이거고. 그러면은 그 뇌의 활성이 뇌 속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신경을 타고서 몸 전체로 확산돼 나간단 말이에요. 그 활성이.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자극하는 거라. 그러니까 몸이 짐작이 가죠. 그죠? 우리가 뭐, 코스모스 환하게 이렇게 화창한 가을 하늘에 코스모스를 봤는데 몸이 뭔가 찌릿하다든가, 뭔가 전율이 일어난다든가,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이 곰을 봤단 말이에요. 곰을 보면은 뭔가 떨리잖아요. 그죠? 몸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섭다, 어이구, 하는 마음이 일어남과 동시에 몸이 떨리잖아.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뇌신경 회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반응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더 넓게 또 나아가면은 내 몸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하고도 관련된다고도 봐야 되고. 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뇌의 활성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이 창발된다. 아까 이제 우리 참 학생들 그 발표하는 거를 아침 시작할 때 안 했는데 이렇게 강의 좀 끝나고 합시다. 그러고 감각질은 이거 이제 참고로 나의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각질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경험한 나의 경험이 과거의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기억으로 남아 있어야지 어떤 감각질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 생긴 처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이상하겠다, 그죠? 그러나 이걸 자꾸 보면은 어떤 그 감각질이 내 기억에 의해 가지고 가을 하늘의 어떤 화사한 그런 감각질이 생겨난다 그런 겁니다. 예, 모든 거는 이제 그 기억을 바탕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예, 기억이 없으면은 마음이라는 게 안 일어나겠죠, 그죠? 예, 또 다른 예는 이런 겁니다, 그죠? 김연아가 올림픽
이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눈물을 이제 흘리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의 마음. 물론 이 뇌 속에서 주로 뇌활성이 일어나지만, 그게 신경을 타고 나와가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 혹은 화를 냈을 때. 화가 단순히 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죠? 표정을 막 이렇게 짓고, 손을 불끈 쥐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반응이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 전체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마음을 창달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 어,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정의가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에 예,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인지, 뭐를 보고 알아차리는 것, 기억, 감정, 의지, 상상력, 이 모든 것을 다 마음이라고 한다. 아마 이건 조금 뭐 복잡한 얘기니까 한번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 영어로 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인지 기능의 복합체다. 그 인지 기능이 뭐를 하게 하느냐면은 한 의식을 만들고, 자, 의식이 마음이죠. 생각을 만들고, 자, 생각은 마음입니다. 추론하게 하고, 뭐를 인식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거는 사실은 여기 있는 거는 굉장히 고등마음만 표시를, 이렇게, 고등마음만 얘기를 했는데, 화를 내고 하는 것도 다 마음이다. 또한, 인간의 특질이긴 하지만은, 다른 생물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다른 생물에도 마음은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그래서 어느 하등 동물에까지 마음이 있다고 봐야 하느냐 하는 걸로 내려가면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데까지 다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거는 각자의 몫이다. 그게 이제 어떤, 지렁이가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판단할 때는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렸고, 그거는 뭐 사람마다, 아이고, 난 그거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겠다 하면 아닌 거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다양한 그런 속성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 뇌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활성이 마음이니까. 근데 뇌가 한 가지 같으면 단순하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마음도 한 가지일 텐데 뇌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뇌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크게 참 나눠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여기에 파충류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숨뇌가 있고, 숨뇌, 다리뇌, 뭐, 종간뇌, 다리뇌, 숨뇌 한 요거. 이거 이제 뇌줄기 혹은 뇌간이라고 그러고. 자, 요게 가장 오래전에 진화한 그런 뇌고, 그래서 이걸 파충류뇌라 그럽니다. 요게 본능이고 화를 불러일으키고 주로 화를 내는 데 관여하는 그런 뇌죠. 요게 있으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우리 하나의 마음이라. 보다 조금 더 늦게 진화한 것이 털난 동물들로 표시한 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구포유류뇌라고 그러고 이게 감정을 관할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요 정도 부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정을 관할하는 그런 뇌고 요 털난 동물에 까지 잘 발달돼 가지고 있습니다. 곰이라든가 토끼라든가 쥐라든가 이런 털난 동물들이 여기까지 뇌가 잘 발달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감정이 이렇게 있죠. 네.
근래에 우리 집에 고양이를 어쩌다가 한 마리 데려와서 키우는데, 참, 고양이라는 게, 예, 보여주는 감정이라는 게 정말 사람 못 살게 굴다, 그죠? 그래요. 정말 귀엽고, 뭐, 그래요, 그죠? 제일 나중에 이제 진화한 게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신포포유류내라고 그러죠. 신포유류내. 뭐 기억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고, 이걸 대뇌라고 그럽니다. 그죠? 대뇌. 이 대뇌 중에도 제일 앞쪽은 전전두엽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장 나중에 진화한 사람에게 가장 특질적인 사람에게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이성을 갖게 하는 뇌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하나, 둘, 셋, 그 삼중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걸 따로 떼면은 사중뇌다. 하나, 둘, 셋, 넷, 사중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사람의 뇌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마음도 매우 복잡해서 쉽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뇌의 활성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은 마음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뇌의 어느 부위가 주로 활성을 가져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 이 부위가 활성을 하면 화가 나오고, 이 부위가 활성을 가지면 어떤 감정이 나오고, 이 부위가 활성을 가지면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학문을 마음생물학 혹은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합니다. Cognitive Neuroscience. 제 인지신경과학, 마음을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고타마가 아주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사람이지만은 그 인지신경과학자였다. 굉장히 유능한 인지신경과학자였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